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네.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동시와 또 동시 한 편 읽고 동심의 세계 속에서 또 뽑아낸 쉬운 한자, 그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 안에 어떻게 우리 삶에 무슨 의미를 또 담고 함께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조금 전에 이렇게 회상 앞에 여러분들이 앉으려고 그러니까 막 아이고 막 그러고 에고 하고 그러네요. 전 세계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충청남도 홍성 결성에 5월 어느 날에 개구리 소리, 참새 소리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아까 앉으시는데 막 에고 에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 중에 가장 슬픈 역사 중에 하나가 한국동란이잖아요. 네, 한국동란 때, 이야, 진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나라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 전투 의지가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외국 참전한 그 병사들 또는 그 참전국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진짜 전쟁에 상처를 입고 총을 맞고 또 팔다리가 잘리고 죽어가면서도 나는 진격하겠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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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고. 고고. 나는 갈 것이다. 전쟁 승리를 향해서 나에게는 불가능이라 놓고 오직 승전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자손들에게 온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서 나는 이 전투를 승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역사를 제가 희화시키는 그런 농담인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곧 이제 5.18 민주혁명들도 또 생각해야 되고, 또 6월 25일 또 호국혁명들도 생각해야 되는 즈음에 이런 농담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업하면서 조금 유연하게 부드럽게 마음을 먹고 가야 또 어려운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 가슴에 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시인 이정록의 한 글자 세상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동시 하나, 그림 하나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한 면에 좀 다 안 들어가는데 보이죠? 네. 자,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누가 그렸을까요? 잘 그리셨네요. 이렇게 했어요. 위에 쓴 게 뭐 같아요? 달걀 껍데기? 아, 달걀 껍데기. 근데 이 달걀 껍데기 위에 전구 속회를 제가 해놨어요. 좀 멀리서 보면 어떨지 몰라도 나름 섬세하게 그려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릎에 어떤 동그랗게 상처가 좀 있죠? 어떻게? 아, 무릎이. 아니 근데 알 속에서 얼마나 막 그냥 관절염 걸렸어요? 네. 무릎이 이렇게 까지고 다치고 상처를 입었어요. 제가 22년 10월 24일에 그렸는데 밑에 딛고 있는 땅은 지구본인데 지구본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지도를 살짝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사실은 요 정도에서 그림은 잘려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여튼 다 병아리입니다. 병아리가 며칠 만에 나오죠? 어미닭이 알을 품은 지 21일. 20일을 숫자로 표현하면 37일이라고 해요. 37일. 3 곱하기 7. 어디에 나와요? 37일? 어디에 나와? 우리 아주 역사 속에. 애기 낳았을 때 아니 역사 속에서. 아니 개인적으로 아기를 낳은 게 역사긴 할 거야. 그런데 우리의 역사 중에 신화. 제일 첫 번째 한국 신화 1번. 단군 신화. 거기에서 호랑이하고 곰이 불 속에 들어가서 마늘하고 쑥만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호랑이는 육식동물이니까 풀만 먹고 어떻게 잘 하겠어요. 처음부터 불평등 경주였어요. 호랑이가 무조건 지게 돼 있어. 아마도 곰이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서 곰에게 맞는 조건. 곰은 또 겨울에 어디서 살아요? 풀 속에 익숙해.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늘 자기가 먹던 거. 잡식성이니까. 그것도 약효 좋고 몸에 스태미너에 좋은 것을 딱 먹어가면서 마늘 이렇게 있어요. 근데 며칠 만에? 37일 만에. 거기서 처음 나오죠. 왜냐면 경주 대상이 없어요. 경쟁 대상이 없으니까 10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하는데 그러면은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신화든지 간에 현장에서 A가 B로 변화, 변태, 탄생하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간에 가축, 가금류라고 그러죠. 가금류가 닭이었잖아요. 오리만 해도 또 이렇게 날짜가 28일, 30몇 일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타조는 막 60일, 57일인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닭은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래서 부화시킬 때 어미닭이 21일을 품는데 품을 때 이제 반응이 오겠죠. 안에서 나가려고. 안에서 콕콕콕 노크를 합니다. 그걸 한자로 줄이라고 해요. 줄. 바깥에서 엄마가 치는 거를 탁. 줄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고요. 줄탁 동기 할 때 기자가 맹모 단기처럼 기자가 배틀 기자를 쓰는데 배틀은 기회, 때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탁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새로운 한 세상이 터진다. 그때 병아리는 공부를 하는 학생이고 또 아이고 그리고 바깥에서 탁을 해주는 어미닭은 선생님이자 부모님이시고 또 사회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동시에 일어나야만 되니까 동시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 환경이 중요하죠. 둥우리 안에 알을 넣고 20일을 품을 때 둥우리는 거예요.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고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이 필요하고 두 번째 헌신이 필요하죠. 굶어가면서 그곳을 지키는 부모의 헌신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이 다른 세상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슴으로 앞발로
굴려가면서 이렇게 아주 그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외부적 환경이 먼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환경, 사회라는 환경, 교육 제도, 교육 현장 속의 환경이 또 이루어져야만 줄탁 동기가 되지. 야, 바깥에서 저쪽에 있다가 야, 알은 다 지가 알아서 깨는 거야. 어? 네 힘으로 빼고 나와야지. 그게 바로 자립심이야. 이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방치예요. 그거는 죄악이죠. 그래서 우리 의무 중에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아와 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에요. 의무를 지키자는 뭐가 생겨요? 그건 죄예요. 그렇죠? 자식을 낳고 가르치지 않고 먹이지 않고 그러니까 훈육을 안 해고 육은 기를 육자잖아요. 그렇죠? 교육할 때 기를 육자를 쓰죠. 기를 육자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먹이를 주는 거, 먹을 거를 주는 것만 교육이 아니라는 육이 기르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줘야 돼요. 그런데 어른은 어떻게 해요? 어른은 먹을 거, 드실 거를 드려야죠. 그런데 거기는 육이라고 안 해요. 기를 육자를 가지고 뭘 써요? 양이라고 해요. 봉양. 봉양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봉이에요. 뭐 기를 양자를 쓰지만 앞에 봉경심이 있어야 돼요. 냉장고에 뭐 있으니까 몇 시에 알아서 꺼내 드세요. 저는 오늘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3일 후에 들을 거예요. 배달의 민족에다 시켜 드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공경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경심. 그래서 공이 앞에 있어요. 공, 양.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양육이라고 하죠. 먹을 것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있어요. 기를 양자 더하기 기를 육자가 있는데 이게 교육, 의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한자 속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쓴 시는 이렇습니다. 무릇 첫 시라 제가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전구에서 깨지기 쉬운 부분이 가장 밝은 빛을 품던 곳이다. 병아리 부리가 뛰쳐나오는 곳도 달걀의 가장 약한 부분이다. 콩알도 거기서 싹이 트고 지구도 샘이 터진다. 자주 넘어져 깨지는 무릎에서 커다란 내가 뚜벅뚜벅 걸어 나온다. 야, 그러네요. 야, 아이들도 무릎을 안 깨지고 멍들지 않고 직립보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싹이 트는 것도 가장 약한 부분을 찢고 싹이 나오죠. 콩껍질을 뚫고. 땅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잘 터지는 게 어떻게 보면 어디가 가장 잘 터져요? 무릎 넘어졌을 때고 감정적으로 부풀어 오르면 눈에서 눈물이 터지죠.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지만 슬프다고도 하지만 슬픔이 터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화내고 또 약간 불평스럽게 생각되어서 입을 삐죽거리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놈의 자식 예의도 없어 버릇없이 어디서 이래? 라고 하지만 그 순간에 아이들은 새로운 세계로 성장하는 어떤 확장의 시간, 성장의 시간, 성장판이 열리는 시간, 크게는 나이테가 커지는 시간, 마음이 커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그런 마음들을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애가 아니야 엄마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대들을 때 우리 아이가 막 무럭무럭 지금 크고 있구나, 우리 학생이 지금 자기 세계를 더 많이 갖고 있구나, 세상은 나가서 많이 싸워야 되는데 경쟁해야 되는데 이 작은 곳에서 선생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투닥투닥 이렇게
논쟁과 언쟁과 그 대신 이제 규칙을 세워놓죠. 이야기에는 토론의 규칙이 있잖아요. 회의에는 회의의 규칙이 있죠. 스포츠에는 스포츠의 룰이 있죠. 그렇게 룰을 가르치는 게 교사고 싸울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주는 게 또한 교육이죠. 야, 몸 다치니까 운동장 나가지 마. 야, 너희들 정반합으로 토론하다 보면 서로 자기 주장하다 보면 싸울 테니까 그냥 다 말려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나라도 똑같죠. 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쪽의 의견, 그렇지 않은 의견 쪽 속에서 이렇게 나라의 민주, 시민 의식, 건강한 토론 문화 이렇게 형성이 되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압수수색하고 또는 언론을 막고 그런 프로그램을 없애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나라라고 하는 사회의 성장판은 멈추게 됩니다. 계란이 품고 있던 계란을 품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안에서 핏줄, 뼈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썩어버리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골아버리죠. 골아, 리을 히읗 골아버리는데 그거를 니은 받침만 써서 곤달걀이라고 하죠. 곤달걀. 곤달걀.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이것도 삶아서 술안주로 하고 그랬죠. 지금 어딘가에서 시장에 옛날에는 대천 터미널 뒤편에 이게 있어서 제가 시로 쓴 적이 있습니다. 달맞이 곤달걀. 자,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한자입니다. 무슨 자예요? 란. 알, 란자입니다. 알, 란자. 그래서 닭이 낳은 알을 계란이라고 하죠. 닭이 낳은 알. 그러니까 게자가 들어가는 음식에는 다 뭐가 들어가요? 닭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육은 소고기예요. 육. 고기 육자예요. 육은. 게는 닭고기예요. 두 개가 궁합이 잘 맞아. 그래서 육게장. 육게장. 그런데 닭고기 더 차니 돈이 없어서 계란을 넣고 지금은 표준법이 바꿔서 육게장이 됐죠. 발음하기 쉽게. 원래는 육게장. 중국집에 가서도 게자가 들어가면 닭. 계란. 닭이 낳은 알이니까 어떻게 볼까요? 닭알이겠죠. 발음이 닭알인데 달걀. 닭알. 달걀. 자, 알란자는 이게 또 구슬고자, 알고자, 알환자, 고한, 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근데 이제 알란자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알이 왜 이렇게 생겼어? 보면은 이 수초 배공에다가 이렇게 곤충들이 알을 쓸어놓은 거, 쓸다 그러죠. 알을 쓸어놓은 것을 그려놓은 이 글자가 각골문입니다. 맨 처음 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계란에도 뼈가 있다. 계란에도 뼈가 있다. 계란 유골. 나만 안 좋아. 그 세종한테 성타로 황희 선생님이 갈 때 그 선물을 받아왔는데 그날따라 비가 와가지고 성문 바깥에서 파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성문을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라고 했는데 억수 장마가 돼가지고 그런데 계란 한 꾸러미가 딱 노인네가 갖고 왔는데 그거 겨우 선물 받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다 곤달걀이었어요. 그래서 계란 요거 다 남들 다 잘 되는데 나만 잘 안 돼. 나한테만 무슨 나쁜 일이 생겨. 그럴 때 쓰는 사자성어 그렇죠. 여기 이제 병부절도 나오는데요. 이 병부절은 병부라는 게 이런 뜻이거든요. 깃발을 그려놓은 또는 깃대 모양을 그려놓은 또는 무릎 꿇은 사람의 형상이라는데 전혀 이 글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알란자하고는. 부수인 병부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양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부수로 나중에 분류할 때 이제 여기 들어간 겁니다.
아까 요 연못 늪지를 나타내는 이 고자, 아까 요건 알 환자. 그래서 여기서는 알은 알인데 생명이 잉태되는 물을 오줌이 나오고 뭐 정액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연못처럼 뭐가 솟아서 이렇게 쓰는 한자입니다. 기억나시죠? 요 시? 짧은 시 읽기 좋아하시는 분이 한번 저요? 읽으세요. 네. 수박 욕하지 마세요. 안에 아무도 없어요. 끝이에요. 끝. 죄송합니다. 너무 짧게 써서. 호박도 짧아. 수박 장수가 오면 장사가 오면 녹화지. 녹화하죠. 네. 너무 많이. 녹화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소리가 어떤 수박이 소리가 안 울리는 게 좋아? 잘 울리는 게 좋아? 잘 울리고 잘 울리고. 통통통. 네. 잘 울린다는 건 안에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아요? 잘 익었다는 거야. 잘 익었다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야 되네. 소리가 안 익으면 소리가 안 나. 퉁퉁. 근데 공간이 있어야지 소리가 나는데. 그렇지, 공간이 있어야 돼. 있으면 속이 잘 반짝이 안 돼. 익으면은 잘 익으면 이렇게 공간이 속에 이렇게 줄가 생기죠. 뭔가 골이 생기. 그거는 너무 건가? 힘든 거지. 근데 그거 말안 돼. 자, 그러면은 수박을 생각하지 마시고 호박을 생각해봐요. 호박은 잘 익으면 안에 공간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커져요. 어. 노각을 생각해요. 노각. 노각도 커져. 아, 안에 커지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안에가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면서 그냥 놔두면 장마가 지면 그게 어떻게 썩겠죠? 네. 썩으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못 써먹을 거죠. 그런데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왜 썩어? 잘 야물어서. 잘 여물어서. 음. 이제 개들의 목적은 뭐예요? 번식. 그렇지. 씨는 썩는다고 해서 씨앗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호박이 썩으면 안에 있는 호박씨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게 거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안에는 골아버려. 그러고 넓어져.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긴 덩어리를 안에가 사그라들었다. 그래서 사그랑 주머니라고 그래요. 사그라든 주머니. 노가, 늙은 호박, 그러면 사그랑 주머니가 생긴단 말이야. 사그랑 주머니가 생기니까 울리는 거지. 수박은 그렇게 해서 안에가 주머니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입자가 초밀하게 있다가 이 공간이 느슨해지니까 울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 가만히 동심으로 생각해 보면 똑똑똑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칼이 쑥 들어와. 아내 수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누가 노크를 했는데 여보세요? 누구세요? 했는데 칼이 쑥 들어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노크하지 마세요. 안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읽어야 돼. 노크하지 마세요. 안에 아무도 없어요. 칼이 쑥. 그러죠? 수박의 입장에서 보니까 수박 먹지 마. 그냥 주먹으로 내쳐. 조심해. 요새는 이렇게 말할 누가 말하겠어요? 씨가 말하겠죠? 네. 말도 안 해. 맞아. 씨오. 없는 수가 노크래도 아무 말을 안 해. 씨앗이 없어서 말할 놈이 없어. 빈지털이야. 우리가 이제 동시를 쓰다 보면 무정한 자연물들, 사물들의 의인화 또는 화류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부여하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러죠. 진짜처럼. 진짜처럼. 이 저만이 펼쳐는 저의 두 번째 동시집인데요. 제가 쓴 동시집에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동시집 중에 하나여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동시집에도 좋은 동시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박 과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요사한 글자가 하나 있죠. 거기 가운데에 열매가 없는 글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한자는 손톱 조자입니다. 손톱.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글자 속에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요 손톱 밑에다가 코끼리를 한 마리 세워놓은 한자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 코끼리 엉덩이 발 4개 하다라는 의자예요. 이게 코끼리예요. 코끼리. 이 코예요. 코. 엉덩이예요. 코끼리 머리, 어깨, 엉덩이, 발. 코끼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위에 이 손톱은 뭐냐? 송곳을 들고 있는 손이에요. 학대를 하면서 어린 코끼리를 조련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면 된다 안에는 피 흘리는 어린 코끼리가 들어있는 한자입니다. 이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엇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다라는 뜻도 있고 또 삼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한자인데 가장 중요한 건 코끼리에서 나왔는데 코끼리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또 앞에서 본 글자가 있거든요. 코끼리 머리에 통하고 이게 귀 이런 걸 그려놓은 코끼리 상아 할 때 코끼리 어금니를 상아라고 그러잖아요. 상자가 있고 요거는 어린 코끼리를 조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손톱 조자가 아니고 여기는 이게 열매가 매달려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덩굴손, 이거는 덩굴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열매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 다시 띄워주시면 화면에 나온 이렇게 근데 우리가 박, 호자 할 때 박은 순우리말이에요. 박. 그러니까 수박할 때 수는 물이 많은 박이에요. 한자와 우리말이 합쳐져 있죠. 한자만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수과 이렇게 되겠죠. 나무에서 또 뭐가 열려요? 목과. 모과나무. 목과. 모과에 외가 열리는 거예요. 외는 참외거든요. 참외. 우리 저기 모과나무 보면 노랗게 익으면 참외 같잖아. 나무에 열리는 참외. 그래가지고 나무 목자에 이 외과자. 외과자 중에 이제 진짜 외는 참외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있다가 니리끼리하게 있는 오이가 있죠. 오이는 외를 늘려서 발음합니다. 외과자라고 합니다. 호박이나 외가 표준 말이에요? 왜? 오이가 줄이면 외예요. 오이. 네, 외. 참외할 때는 외라고 하죠. 참 오이라고 하지 않죠. 네.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참 외. 외가 아이죠, 아이. 그냥 오이죠, 인간. 오이. 외할 때 아이 쓰지 않아요? 왜? 오이. 그냥 외는 오이지. 오이를 쓰죠. 참외 어떻게 써요? 외는 뭐, 왜? 참 외라고 그래요? 약간 아이로 착각을 하나. 아이? 오의 아이. 오의 아이? 오의 이. 오의 이. 오의 이. 그럼 참 왜 그런다고? 착각하시네. 먹기 어렵게? 참 왜 해주세요. 아니 제 기억에 네. 그냥 한 글자로 옛날에 왜 했던 그거는 왜? 아이고. 와이고. 외고 할 때 왜 있잖아요. 네. 그거 아 왜라고 불렀다고? 오이를? 그러니까 참외도 그렇게 불렀던 것 같고. 참외? 왜한 글자로 왜라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 오이랑 참외랑 같은 과네요. 과는 잘 모르겠어요. 덩풀을 거둘 때는 똑같이 덩풀손이 있고요. 이파리도 비슷하고요. 거의 닮아 있어요. 오이, 참외. 호박. 얘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순을 접붙이면은 같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농업선생이기도 했는데 아마 이따가 찾아볼까요? 지금 참외 오해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아마 종속, 과목 어딘가에
같은 종류일 수 있어요. 하늘탈이라든가 호박 이런 것들은 왜냐면 지금 우리가 고엽나무에다 감나무로 전부를 붙이죠. 찔레에다가 장미를 접붙이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성장을 시켜가지고 요즘에 찔레나무 가지마다 색깔이 다른 장미가 피게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하고 우리 어렸을 때 감나무, 고엽나무 가지마다 감의 종류를 다른 종자를 접붙이면 가지마다 다른 종류가 해요. 그게 이름이 생겨서 나중에 백과사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접붙이는 거 이름이 생겨? 아니 뭐 그런 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달리하니까 요즘에 나오는 장미들은 다 토종 찔레에다가 장미를 접붙이는 게 분홍색 장미. 완전히 그 병충해에 강하고 또 추위에 강하잖아요. 우리 토종이니까 사계들을 다 낳잖아요. 찔레는. 그러니까 향이 정말 좋아. 그리고 향이 훨씬 더 좋고 생명력이 강하고 그래서 토종에다가 외래종을 그렇게 접붙이는 거죠. 네. 동물들만 그런 이상한 것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식물들은 뭐 훨씬 더 많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박입니다. 한번 호박 이정도 초록 덩굴 손 가운데 손가락만 따라 올라왔는데 벌써 지붕이죠. 네. 지붕 꼭대기야. 풍 이제 손끝 보름달을 내려놔야지. 제가 이 책을 보고 한 편 한 편 다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못 볼 때가 있어요. 그 우리가 덩굴손 사람의 손은 손가락이 5개잖아요. 지금 이렇게 피고 있어서 이걸 핀 거라고 그랬지. 농담으로 핀 거. 근데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 좀 배우겠는데 손을 나타내는 한자는 이따가 배울 텐데 이렇게 돼 있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조금씩 굵어지겠죠. 이렇게. 이 각도에서 그림 그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놈이 길어요. 이놈이 가서 얘는 옆에 있는 장애물을 찾는 거예요. 지주대, 지주목, 버팀목을 찾는 거예요. 버팀목을. 버팀목이 이렇게 딱 있으면 얘가 이제 말고 얘는 앞으로 나가면서 걸리면 말고 얘가 딱 해서 고정을 하면 이 옆에서 나온 다음 또 이렇게 결까지가 또 이렇게 있게 그런 얘들이 계속 잡아가면서 골광성 햇빛이 있는 쪽을 향해 가지고 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누워 있을 때보다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햇빛의 영향도를 받아야만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을 끌어올리는데 덩굴 식물이니까 혼자는 쓸 수가 없잖아요. 방법은 바닥을 기는 수밖에 없는데 바닥을 기면 다른 애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주목을 세우죠. 오이도 그래가지고 지주목을 세워서 위로 올리죠. 그래야 이게 이 열매도 오이 열매도 오이도 땅에 안 닿고 있으니까 이렇게 초록으로 이쁘게 자라고 반지를 땅에 누워 있으면 반쪽은 허연하고 반쪽은 초록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오이 반쪽 바닥에 누워 있는 거 맛도 없어요. 그러죠? 질이요. 슴슴해. 그래서 이렇게 오이를 올립니다. 그 호박, 뭐 하늘타리, 또 닭, 오이, 참외 이렇게 다 우리 농작물 중에서 또 뭐가 있나? 동굴 타다가 올라가는 거 뭐 있죠? 요만한 거 치고 열리는 거? 마 열매도 뿌리만 마를 하지만 위에도 마가 탁탁탁 열려요. 조그만 거 밥할 때 넣어서 먹는 완두콩처럼. 풍 이제 손끝 보름달을 내려놔야지. 얘가 어디를 따라 올라갔겠어요? 덩굴손이 하늘에 있는 호박 저기 보름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다 오르다 보니까 몸 안에 자기가 감고 싶은 보름달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늙은 호박을 보름달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이상을 향한 바닥을 눕는 습성이 있지만 이상을 향한 막 끊임없는 상향 의지, 의지력. 그래서 결국 몸에 보름달을 품게 된 호박을 보름달로 표현을 하죠. 쿵 이제 손끝 보름달을 내려야지. 내가 가르치고 올라온 나의 꿈과 방향성은 저 보름달이 있는 동네까지 올라가서 손끝으로 토끼 털을 한번 만지고 보는 거야. 어? 그런지 좀 멀리 이렇게 지구 멀리서 달과 함께 보면 달을 향해서 자라는 똥구덩이 속에 또는 뭐 논뚝, 밭뚝 이런 곳에 호박씨 하나의 꿈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 동시가 2연인가요? 2연? 네, 아니 3 그렇죠 2연. 2연. 네, 2연이고 3행이죠. 3연. 네. 왜 이렇게 길게 썼냐면 덩굴이 뻗어 올라가는 그 길이 네. 그 길이를 보여주려고 초록 덩굴 속하고 쉬고 가운데 손가락만 따라 올라왔는데 벌써 지붕 꼭대기야. 대부분 평상시에 아이들 호흡으로 하면 이렇게 이 정도 되겠죠. 횡가리 해가지고. 네, 행을 나눠서. 그런데 이렇게 이어놓은 것은 이렇게 쭉 이어져서 덩굴이 뻗어 올라가는 느낌을 보여주려고 작가인 제가 의도적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은 이렇게 길게 쓰고 2연 같은 경우는 쿵하고 이제 붙어 있어서 이게 네. 혹시 이때는 약간 떨어져 있는 건데 이거 이거는 쿵은 하나의 의태이면서 동작형이잖아요. 네. 떨어지는. 근데 쿵 이럴 수는 없잖아. 네. 쿵 하고 한 단계 뚝 떨어져야지. 사실은 이 정도로 해놓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해봤겠어요? 근데 쿵 하고 이걸 떨어뜨려 놓으면 지붕 위에 있는 호박이 푸념 밑에 마당으로 떨어져서 박살이 나는 듯한 느낌이. 예, 한번 보세요. 아니, 별개인 것 같은 느낌. 예, 걔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깨달음의 쿵이 아니고 그냥 느낌이 다르네. 좀 달라요. 이게 혼자 쿵 하고 오랫동안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자, 그래서 이제 덩굴손을 닮은 글자를 손가락을 이렇게 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손을 그렸어요. 이쁘네. 그래서 손가락을 계속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면 이렇게 하는 손수라고 하는 글자가 생깁니다. 손에 들고 뭐 적으면 수첩. 숫자 들어가는 한자. 수건. 수건, 건. 건은 이렇게 수건. 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요 모양, 이 덩굴손, 손가락이 5개만 아니고 3개만 표현한 한자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게 같은 겁니다. 이게 또 우자예요. 또 우자. 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또 있잖아. 또 우자. 일신, 일일신, 우일신. 날로 새로워지고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워져라. 또 우자. 자, 이게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되죠. 이 우자 중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빵 뜻이 피면 이렇게 되겠죠. 이대로 넣으려면 이렇게 되죠. 이게 왼좌 오른 위에 다 있죠. 그러죠?
자식이 입을 열고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숟가락을 오른손에 들게 하라. 그래서 오른 우. 얘가 먼저입니다. 그럼 반대가 왼자인데 왼자는 없어도 되지. 오른쪽 반대니까. 그런데 뭔 공구를 만들려면 모루 위에다가, 이게 모루예요. 모루. 대장간에 있는 모루 위에다가 왼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거기다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망치질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루 위에 얹어져 있고 손으로, 이게 손이니까 손으로 잡은 건 왼손이야. 왼손으로 뭘 잡고 왼손으로 이걸 모루 위에다 올려놓고 당금질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공구를 만들죠. 이게 장인공자가 이게 모루를 그려놓은 거예요. 모루. 모루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쇠로 돼 있는 모루. 여기다 올려놓고 호두도 까먹고 송곳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하는 모루. 이게 이제 장인공자가 됩니다. 만들다라는 뜻을 하게 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